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에서 R&D 장비 직무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R&D 장비 기술 신필름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R&D 장비 기술 신필름 팀에서도 CVD 장비 팀과 메탈 장비 파트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저는 메탈 장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JDP라고 아직 그 양산화가 되지 않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 뭐 장비사와 함께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동 개발하는 신규 모델을 사내에 도입해서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면 개선하고 또 양산성을 확보하고 그 해당 장비에 대한 표준을 확립해서 나중에 양산 환경에 해당 장비가 도입됐을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을 확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 사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신규 모델 장비들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해당 모델이 사내에 들어오기 전에 해당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스펙은 어떤 스펙을 지니고 있는지, 또 기존 모델 대비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 장비가 왜 도입되어야 되는지와 같은 것들을 먼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이 장비가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 미래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분들도 해당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사내에 해당 장비를 도입해서 설치 작업을 하고 그 뒤에도 해당 장비가 평가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부족한 걸 개선하고 또 안정화하는 업무를 해서 추후에 해당 장비가 저희 회사의 양산 환경에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워라밸이 좀 좋은 직무에 속한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가 있다면, 그러니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좀 공부를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역량이 있다면 그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회사 내에서 장비 엔지니어들은 되게 많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양산 기술 직무에서 양산 환경의 장비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R&D 장비 직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쓰이고 있지 않은 장비를 최초로 도입해서 최초로 다루는 사람으로서 뭔가 처음 다루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거나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시면 되게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를 제가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좀 뿌듯함이나 성취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신규 기술을 다루다 보니 아무래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배웠던 지식이나 아니면 역량 같은 걸 좀 활용하는데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같이 협업하는 분들은 R&D 공정 직무로 근무하는 분들이고 해당 연구원분들도 제가 메탈 장비를 담당하는 것처럼 메탈 공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담당하는 공정이나 담당하는 장비에 따라서 담당자분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같이 저랑 담당자로 지정된 담당자분들이랑 어, 그분들은 이제 공정을 새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공정을 개발하시고 저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개발하고 장비의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에서 수율이 가장 중요하고 수율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파티클 제어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에서 파티클 이슈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같이 미팅을 하면서 협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세계 최초로 어떤 제품을 개발했다라고 했을 때 그 해당 제품을 개발하는 곳은 미래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그걸 다 개발한 건 아니지만, 원팀 마인드로 저희가 근무를 하는데, 한 명 한 명이 그 제품을 개발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개발을 한다는 마인드십으로 저희가 임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기술 초격차를 저희가 달성했을 때, 저도 거기에 일조를 했다, 기여했다라고 느낄 때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공정이 너무 복잡해지고 반도체 제작하는 그 제조하는 반도체 자체도 워낙 복잡하고 선폭이 좁아지고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관련해서 나오는 그 이슈들을 다 분석했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통 하드웨어 관점에서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장비가 구동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수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이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을지 혹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찾아내고 원하는 변수를 찾아내는지 그런 데이터를 잘 다루는 역량이 앞으로는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저는 연력학이라든가 유체역학 혹은 유기화학, 반응공학 이런 교과목들이 좀 도움이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전공 교과목, 어떤 과목이냐, 어떤 지식이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제가 전공 지식을 배우고 수업을 통해서 뭔가 이론을 배웠을 때 이걸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배운 그 이론들과 그 교과목들과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나 직무와의 그 연관성을 찾고 거기서 본인이 어떻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배운 것들을 단순히 배운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거를 입사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어떤 직무로 입사했을 때 왜 필요할지 이렇게 고민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활동이라고 하면은 거창한 것보다는 정말 간단한 그 전공 수업에서 하는 팀 프로젝트라도 상관없으니 어 뭔가 거창한 거를 진행하려는 것보다는 간단하더라도 좀 기본적인 것더라도 전공과 관련됐거나 아니면 적인 사고를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좀 추천드립니다. 사실 학점 관리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점 관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도 사실 1, 2학년 때 학점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3, 4학년 때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취업을 만약에 목표로 하신다면 일단은 학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점 관리를 잘 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어 1학년부터 뭔가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서 스펙을 쌓는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만약에 진짜 1학년이시면 취업에 관련된 스펙을 쌓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본인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본인의 가치관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를 잘 모르고 2, 3, 4학년이 돼버리면 진짜 취업 준비를 하고 뭐 졸업을 하고 본인이 이제 졸업 후에 일자리를 구할 때 어떤 산업에서 혹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게 확신이 없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준비하는 거를 따라서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에보다는 뭔가 주체적으로 본인이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걸 좋아하니 나는 이거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주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좀 그 아웃풋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져서 예, 뭐 취업하는 것 자체도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취업을 하겠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도 제가 졸업한 지 지금 5년이 넘었는데 이제
5년 정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때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주체적인 사람들이 좀 더 만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취업할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어학이나 자격증보다는 취업이 훨씬 중요하고, 학점이 훨씬 중요하고, 네, 학점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일단은 어떤 경험이나 역량을 말했을 때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회사에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를 좀 남들보다 빨리 그걸 결정하고 선택하면 좀 도움이 저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사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엄청 똑똑하고 엄청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다면 저는 제가 뽑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주변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서 제가 취업을 하기에는 역량이나 아니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회사도 결국에 혼자서 뭔가 모든 거를 해결하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각자 본인의 위치에서 힘을 합쳐서 협업을 해야 이게 될까 말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 사람이랑 일하면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인성적인 면도 충분히 중요하고 이거는 사실 스펙이나 뭐 어떤 점수로 표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고 익숙한 사람보다는 좀 낯선 사람들이랑 많이 접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다들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채용하는 그 연도에 따라서 채용 규모가 달라지고 채용 규모에 따라서 이 학점 커트라인은 매번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나 기준을 좀 드리자면 최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학벌이나 학점을 좀 많이 보는 학교에서 적어도 4.0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0이 안 되더라도 3.8은 진짜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좀 학점을 많이 보고 학벌을 많이 보는 회사 중 하나이지만 그래도 이게 저도 취업 준비를 직접 해봤고 취업 준비를 하는 후배님들을 많이 도와줘 봤을 때 학점이 정말 그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학점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과 좀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3.7, 3.8 정도 되면은 보통은 사람들이 다 희망하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에 다들 합격해서 잘 다니는 것 같아서 예, 그 정도 커트라인을 갖춘 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좀 더 당락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SK 하이닉스의 면접을 3번 봤거든요. 3번 봤는데 처음 저는 사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둘 다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처음엔 삼성전자를 입사했고 삼성전자에서 4년 재직 후에 최근에 경력직으로 이직을 한 케이스인데 신입사원 때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취업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적성 같은 경우 먼저 해당 인적성을 본인이 본다면은 기업에 대해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먼저 사전 조사를 하고 해당 유형별 풀이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유튜브나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유형별 풀이 방법 같은 게 정리된 정보들이 많아서
그런 걸 바탕으로 먼저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 좀 습득하고 좀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모의고사처럼 그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로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시간 재서 실전처럼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뒤에 서로 어려웠던 문제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 이런 유형은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물어보면서 좀 같이 집단지성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면접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합니다. 면접도 저는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모의 면접과 같은 상황에서 면접을 준비했고, 저는 면접 스터디는 좀 뭐 두세 개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스터디 한 사람들이 한 뭐 한두 달 하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떤 대답을 할지 어떤 질문을 할지 서로 이제 익숙해져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분들이랑 면접을 좀 준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부 교육 프로그램이랑 인턴이랑 대외 활동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어,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저는 화학공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화학공학부에서 오토케라는 동아리에서 공모전 활동을 진행했었거든요. 공모전을 나가면서 대회에 나가서 실제 수상도 하고, 그러면 그게 수상 실적에도 적었잖아요. 그래서 수상 실적이나 공모전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면접관님들이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그 대외 활동 다양한 걸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실제로 KTNG에서 운영하는 그 기획 봉사를 제가 했었는데 봉사를 직접 기획해서 홍보하고 뭐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같이 봉사하면서 그 대학생들을 같이 그 운영했던 거죠. 뭐 안내하고 안전 관리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런 게 사실 직무 적합성 혹은 전공 관련해서는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왜 했는지 혹은 뭐 이 활동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그런 거를 더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뭐 인턴이나 외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이거 왜 했는지 좀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뜬금없이 했던 대외 활동을 왜 했는지 궁금해 하셔서 거기서 뭔가 제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고 거기서 배웠던 거를 약간 은근슬쩍 어필을 했던 게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던 조직에 제가 쓱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만 새로운 사람이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환경에 놓여졌던 사람들인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사람들 사이에 그 녹아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녹아들지 좀 그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하드웨어 엔지니어다 보니까 실제로 장비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배우진 않잖아요. 학교에서는 관련된 이론을 배우는 거지 장비에 대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장비를 다루는 툴이라고 하거든요. 공구 같은 것도 막 렌치, 뭐 롱로즈 이런 거를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명칭이나 이게 뭔지 어떨 때 쓰는 건지 그런 것도 몰라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배웠다. 그래서 좀 힘들었다. 네, 그런 거 좀 어려웠고 그리고 동기들은 같이 대부분 대부분의 분들이 회사를 입사하시면은 같이 입사하는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동기들은 뭐 잘 적응해서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성과를 내는 것 같고 그 조직에서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들이 저를 좀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좀 적응을 잘 못하나? 좀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극복은 그날 하루하루 제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성실하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역량이 계단식으로 향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불안한 마음보다는 뭔가 실천하고 실행하는 좀 무식하게 그냥 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스스로 극복하는 경우가 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많은 신입사원 분들을 많이 받아봤지만, 가장 최근에 들어오는 신입사원, 저도 MZ 사원입니다. 저도 MZ인데, MZ들이 좀 기성세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게, 너무 똑똑하거든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스펙도 좋고, 학벌도 좋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똑똑한 후배들인데, 중요한 거는 관심이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좀 선배들의 입장에서는 선배들은 스스로 뭐 먼저 물어보고 아니면은 뭔가 이걸 모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다든가 선배들이 이걸 할 때 좀 그걸 지켜보고 아니면 뒤에서 뭐 보조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강요 안 합니다. 근데 어 최근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우니까 괜히 내가 나서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이 소위 말하는 나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뭐 시키지 않더라도 알아가려 하고 좀 공부하려 하고 이런 게 사실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꼰대 같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같이 일하는 분들은 실제로 꼰대 같은 분들이라서 그런 환경에서 좀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는 태도가 좀, 많이 좀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면접 볼 때도 좀 강조하시면은 면접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질문이 어려워서 한참을 제가 고민했었는데, 안 그래도, R&D 장비 직무 자체가 채용을 활발하게 하는 직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부서고,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은 직무라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먼저 역량이라면 전공적인 지식을 좀 잘 쌓는 거랑, 사람들이랑 내가 어떻게 잘 융화될 수 있는지 또 좀 정적인 사람보다는 뭐 그냥 소위 말하면 도서관에서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보다는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좀 다양한 곳에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아니면 취미도 여러 개고 좀 이런 분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조직의 분위기가. 그리고 습관이라고 하면은 좀 메모를 잘 하는 거? 네, 메모를 저는 좀 많이 까먹고 안 하고 아니면은 뭐 일부만 하고 이러는데 사실 장비가 너무 복잡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한 번에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은 이게 놓치거나 까먹거나 그런 게 많아서 메모를 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예. 그 단순히 메모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메모한 거를 어디에 적어놨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런 거를 좀 규칙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회사를 좀 여러 회사를 다녀봤는데 그 중에서 SK 하이닉스의 직원으로서 하이닉스의 구성원으로서 너무 만족하고 있거든요. 예, 단순히 지금 HBM이라는 제품이 잘 팔려서 우리가 성과급을 많이 받는다. 이래서 제가 회사가 좋다는 게 아니라 같이 협업하는 분위기, 원팀 마인드라 하거든요. 내가 뭘 하다가 업무적으로 힘든 게 있다 했을 때, 저 혼자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또 그거를, 어, 뭔가 수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유롭게 되게 수평적으로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SK 하이닉스 입사를 준비하는 거 일단은 강력 추천하고, 근데 뭐 저도 가고 싶은데 뽑아줘야 가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뭔가 좀 팁을 드리자면 어 일단은 자기소개서와 SKCT까지는 어떻게 본인이 좀 어, 뚫어서 그 해당 전형을 합격하고 면접을 보게 된다면 면접을 볼 때 최대한 좀 원팀 마인드라던가 아니면은 자발적이고 좀 능동적이고
뭐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좀 어필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되게 선호하고 그 사내 분위기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면접 때 스스로 좀 어필을 한다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학교 내에 취업 준비를 하는 센터라든가 아니면 각 단과대학의 취업 준비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 혼자서 뭔가 끙끙 앓기보다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런 분들의 네, 도움을 받으면서 좀 열심히 준비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